주옥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올랐더라 뭐 이건데 뭐 좀 의미 있는 것들 볼게요. 네. 오늘 여기 보시면 뭐 캐레트 상품 이런 것들은 오늘 선호공이 올라서 오르긴 했는데요. 뭐 이거보다는 철강 주요 종목의 동국제강이나 대한제강, 한국철강, 현대제철, 포스코 이런 종목들이 올랐다.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며칠 전부터 계속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원자력 발전소 해체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나와주고 있어요. 기존에 뭐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런 거 얘기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 그리고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 그거 한두 개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한두 개가 근데 아마 말씀을 드려서 주가가 잘 안 가서 좀 뭐 아유 뭐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신 종목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 한두 개가 또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2월 9일자에 2월 8,590원 이하에서 추천한 종목인데, 이 원자력 발전소 해체와도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뭐 친환경 용기 관련해서도 소개를 한번 2월 달에 2월 초 정도, 2월 한 10일 정도에 드린 바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먹고 이래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휴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휴비스. 기억 안 난다고요? 네, 몇 번 얘기했는데. 네, 볼게요. 네, 휴비스. 네, 보이시죠? 지금 요게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서 좀 올라가는 척 하다가 좀 빠졌다가 좀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치고 올라왔어요. 결국은 제가 적어놓은 게 8,590원대에 말씀을 드렸네. 요 정도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2월 달이면은 2월 이때 2월 9일이네요. 9일. 그러면 이때다. 이때. 네. 자, 2월 9일에 말씀을 드려서 갖고 계신 분들 짧게나마 이득을 남겼고, 빠진 분들은 속상이 있겠지만 결국은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때 빠졌지만은 가져가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뭘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은, 이 종목의 변동성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종목의 변동성은 사고 난 뒤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해당 기업이 정말 좋은 회사고 성장성이 있다면, 또 주목을 받을 만한 이슈가 있다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당시에 제가 어떤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냐면은, 최근 화학섬유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휴비스는 못 올라가고 주가가 바닥입니다. 중국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명령, 그래서 휴비스는 친환경 용기 부분에서 최대 수혜이며 수요 급증이 확인되고 있으며 2020년 실적 창사 이래 PER이 3.5배로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든 악재를 빅베스를 다 해소를 하고 신규 모멘텀 확보한 상태입니다 라고 해서 2021년 2월 19일 오후 2시 15분에 매수 추천해서 또 나간 적이 있고, 또 좋은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또 드린 바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한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주로 그걸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 손절을 너무 습관적으로 또 이 손절한 라인을 잘 하시면 괜찮은데, 어설픈 손절은 계좌를 녹일 수가 있거든요. 계좌를 망가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크게 안 보고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내용적인 측면을 가지고 끈기 있게 투자하는 게 지나고 나면은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아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가 솔직히 말하면 인기는 없어요. 인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갖게 돼 있어요. 하지만 말은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를 끈기 있게 실천하는 사람은 별도로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왜 많은 투자자들이 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접했지만은 그들의 얘기를 듣고 왜 성공 투자를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건, 또 원전 발전소 해체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휴비스라는 종목이 좀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오늘 그래서 철강 주요 제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원자력 발전소 해체,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최근에 좀 종목들이 자꾸 올라오고 눈에 띄는 게 보인다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눈에 좀 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키오스크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CI 테크라는 종목이 이제 그 29.56% 올랐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제가 말씀을 드린 파버나인은 그렇게 많이 못 올랐네요. 5,790원인데 끈기 있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 기계 쪽. 자, 건설 기계 쪽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켓, DY파워, 진성TC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수산중공업이 거의 22%가 올랐어요. 예. 왜 자꾸 건설 기계 쪽을 말씀을 드리는지를 제가 리포터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봐주십시오. 예,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뒤로 미뤘어요. 요거는 유안타증권의 정원일 애널리스트가 주식시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쓴 거예요. 기저효과 2분기 부양책과 경기지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내용은 한국의 2월 실물 경제지표 해석법이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두 번째는 본격적으로 발현된 한국 수출 기저라고 해서 지금 그 수출 기업들의 부담 요인으로 언급되는 것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물류 비용 상승, 수출 물가를 고려한 실질 수출은 오히려 둔화되는 모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출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에 제가 수출보다는 수입이 조금 더 많다라는 보고서를 보고 수입이 많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 유지가 쉽지 않겠다 라고 보는 요인 중에 하나에서 수입을 받던 거거든요. 그리고 뭐 역송금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배당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좀 지루하시겠다 해서 뒤로 좀 미룬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메리카 잡스 플랜과 설비 투자예요. 먼저 글을 읽고 디테일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볼게요. 자, 아메리카 잡스 플랜과 설비 투자.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잡스 플랜 발표, 인프라 투자에 2,610억 불, R&D 투자에 4천억 불, 고령자와 장애인 케어 6,500억 불, 주거 환경 개선에 5,800억 불 배정. 이거 내용 아시죠? 그죠?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법인세율 인상도 동시에 진행되는데 현행 21%에서 28% 수준 인상, 요것도 아시죠? 요거는 시장에 부담되는 요인이에요. 주정부 법인세까지 부담까지 반영하면은 미국 법인세율은 32.34%로 적용됩니다. 상당히 OECD 국가 중에서 세율이 센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큽니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세 부담과는 별개로 인프라 투자 정책은 결국 전 세계적인 투자 수요를 확대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게 중요해요. 한국 2월 설비 투자 증가율이 전년비 대비해서 플러스 영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계수주 역시 26.7%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클라라님 배부르고 등 따시고 졸릴 때 잠오시죠? 예. 잠오시는 분들 1번 한번 치실까요? 잠 좀 깨고 하실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나도 되게 잠 오는 그 말투로 열심히 읽어드리고 있는데 직접 읽으시라면 안 읽잖아요. 저도 커피 한 잔 축이고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투자 포인트는 여기에서 아직도 이 투자 포인트가 살아 있어요. 살아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강조하면 결론적으로 귀에 몫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 부담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법인세율이 32.34% 적용돼요. 적용돼요. 따라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세율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성장률을 낮출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투자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확대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인프라 투자 계획은 한국의 설비 투자 등 여러 군데에 긍정적인 것으로 작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법인세 도입에 따른 부담 얘기하지만은 미국에서 경기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잘 될 수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도 해당 주식들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종목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과 지금 못 올라가고 있어요. 언제 올라갈란고 5G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올라온다는 거, 언젠가는. 근데 5G는 제가 볼 때는 왜 못 올라온가 봤더니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왔고 실제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성장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수주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니까 자꾸 이게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뭐 죄송하기까지. 예. 네. 그래서 그런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건설기계, 철강, 중소형 이런 것들은 주목하시도록 제가 계속 아까도 강조를 드렸는데요.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지금 투자 트렌드를 따라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예민수 박사님하고 예민수의 라이브 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반도체 장비 회사들 있잖아요. 이 반도체 장비는 전공정, 후공정 있다고 제가 말씀을 또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PSK 홀딩스가 많이 올랐고 PSK도 올랐고 로버스타도 반도체 장비 회사에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GST 그리고 뭐 사이맥스, 인텍 플러스 이런 종목들, 기타 뭐 종목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유니선도 있고 이오테크닉스도 있고 하나 마이크론도 있고 이런 종목들 반도체 장비주들 다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지난주 화요일 거의 뭐 목요일 정도부터 반도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반도체 그냥 삼성전자 정도만 뭐 좀 살 때 되지 않았나, 살 때 된 것 같은데 이 정도만 얘기했지 뭐 처음에 이게 지난주인가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조회 한번 해볼까요? 여기 반도체라고 한번 제가 조회를 해볼게요. 도대체 그 말이 맞는지 언제부터 자, 시사점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죠. 우리가 매일 보는 자료예요. 매일 보는 자료인데 여기 반도체라는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아이고 뭐 많이 썼다 막 하루에도 자료를 막 챕터를 한 3개 4개를 하다 보니까 한참 뒤로 가네. 좀 더 땡겨 볼게 차라리. 네, 또 조금만 더 땡겨 볼게요. 자, 예. 이제 서서히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이게 다 땡긴 건데 자꾸 나오네. 그냥 대충 볼게요. 2월 달에 2월 달에 반도체에 대한 얘기 나왔었나요? 내용이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여기 아니고 반도체 부진한 모습 반도체 2월 8일 이게 나 2월 8일 이걸 봐야 되겠다. 음, 거의 한 2월 한 8일부터 10일 정도부터 이렇게 계속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와요 이러면서 반도체에 대한 자료들을 좀 정리를 많이 하곤 했었네요. 보니까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구체적으로 뭐 또 2월 15일은 차량용 반도체가 뭐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었고요. 예. 그러면서 타이밍을 봤던 거죠. 그 타이밍이 언제 나왔나요? 계속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타이밍이죠. 타이밍이 안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최근에 나온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언제 왜 안 가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왜 안 가냐? 내용 좋은데 왜 좋다고 하는데 왜 안 가냐? 또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타이밍이 나오자마자 바로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고 계속 얘기를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요게 예민수의 라이브 쇼인데요. 예, 하도 많아가지고. 아유. 네, 여기 반도체. 여기 보시면 날개단 반도체 가격 디램 2분기 10에서 15% 오를 거야. 이때부터 이제 계속 2월 16일이에요. 이때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타이밍 나오기 기다렸던 거죠. 타이밍 딱 나오는 순간 추세 타이밍 나오는 순간 바로 매수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럼 그 정도 보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네.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음, 그렇게 보시고 평상시에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얘기가 시작되면 그거는 그때부터 저거 평상시에 얘기 안 하던 건데 새로운 얘기인데 그러면 그걸 캐치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또 주요 이슈를 또 비슷한 얘기들이긴 한데요. 캐치를 또 해봤어요. 시장 흐름 전환 깜짝 실적 기업들 주목해야 된다. 2분기 중 금리 변동성 단기적 완화. 금리에 대한 이슈는 조금 뒤로 밀려났어요. 예, 밀려났고 시장 변동성 안정화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익 전망 상향 업종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확률이 더 높다.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상향 조정되는 게 결론적으로 또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또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는 건 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IT, 화학, 정유, 철강, 다시 IT, 화학주들이 오늘 왜 그렇게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어요. 정유, 철강, 기계, 증권업종에 서프라이즈 전망한다고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종부터 이 글자 한 글자 믿고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없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관심 종목을 쭉 이렇게 해놓고 쭉 해놓고 가장 세게 움직이는 거, 가장 세게 움직이는 거, 그런 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 예. 그죠? 가장 세게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내용 있고 수급 있고 차트가 있는데 내용 좋아. 근데 수급과 차트가 안 좋아. 그럼 선택하시면 안 돼요. 내용 좋고 근데 수급도
개선되면서 차트가 딱 살아나네. 그 바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에서 돈을 버시려고 하면은 삼박자 맞는 종목만 선택하셔도 계좌에 6종목이 넘어가요. 예, 20개 종목이 넘어간다고요. 그런 종목만 찾아도. 그런데 내용 좋고 수급 차트 좋은 종목이 찾아도 20개가 넘는데 왜 그 안 맞는 종목들을 선택하냐 이거예요. 제 말은. 제 경험치로 봤을 때는 그런 종목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종목이라고 샀는데 내용이 어그러진다든가 차트가 어그러진다든가 차트가 어그러지기 전에 수급이 깨진다든가 이런 삼박자가 딱 맞춰 투자를 했는데 세 개 중에 하나가 삐끗하면은 딱 지켜봐야 돼요. 바로 파는 게 아니라 흐름이 서서 약화되는 모습이 나오면 바로 이익 실현을 하신다든가 매도를 해서 위험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이거를 다 믿고 투자할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건 뭐 비슷한 얘기예요. 뭐 지금 현재 네, 성장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반도체 성장주, 대형주 이런 종목도 말씀드리잖아요. 실적 발표 시즌에는요, 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고 오히려 손실이 크게 날 수가 있어요. 실적 발표 시즌에. 그래서 제가 또 뭐 제가 쓴 책에서 보면은 그런 걸 써놨어요. 좀 주식 투자가 이렇게 좀 조금 뭐랄까 대응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오히려 실적 발표 시즌 한 달간, 그 한 달간 언제죠? 자, 1분기 실적 발표는 언제 하냐면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예요. 그리고 2분기는 7월 15일부터 8월 15일, 3분기는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4분기 실적 발표는 1월 15일부터 2월 15일 딱 넉 달이거든요. 1년 12달에서 넉 달 동안은 아예 주식 투자를 하지 마라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제가 잘 하시는 분들은 해야죠. 주식 투자 멈추기 어려우니까. 근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 분기별 사이사이에 두 달 정도만 투자하고 오히려 실적 발표 시즌 차라리 쉬시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요. 잘 안 되시는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시장에서 대형 성장주, 실적주 같은 경우는 견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실적이 약한 종목 있잖아요. 그리고 펀더멘털이 약한 종목 있잖아요. 그런 종목 손실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또 손실 난다고 입을 또 모아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5월 3일에 공매도가 제기가 돼요. 공매도의 순기능을 얘기하긴 하지만 시장 그 회사가 좋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출회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종목을 잘못 만나 경우에는 손실이 아주 크게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번 4월 15일부터 5월 15일 그 사이에는 5월 3일이 들어있다는 거. 공매도 5월 3일이 들어있다는 거를 잊지 마십시오. 또 그때 되면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또 써놨네. 아이고, 제가 적어놓은 것도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났어요. 오늘, 또 적어놨네. 보니까. 자, 5월 공매도 재개 이달 20일 날 시험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장은
오는 20일까지 공매도 시스템 구축 테스트 예정이고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구성 종목 우선 재개 대상이라고 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중에서 이 종목들은 그래도 우량한 종목들이에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의외로 그렇게 공매도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럼 괜찮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거 이외에 다른 종목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언제죠? 나머지 종목들은 재개 시점은 추후 별도 결정 방침이다. 그 전에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거 그냥 오픈할 때 그냥 공매도 재개합니다라고 끝나면 되는데 왜 자꾸 이거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자꾸 풀까요? 결국은 공매도가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은 그래도 좋은 회사니까 괜찮은 거예요. 예, 크게 손해 안 날 가능성이 높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나머지 종목은 틀리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공매도 재개 후 개인 투자자 자금 이탈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해당 회사가 좋든 나쁘든 간에 일단은 많이 파실 거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죠? 예, 파실 거예요. 그럼 거기서 변동성을 잘 견디시기 위해서는 정말 미래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사야 되는 거죠. 그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그림도 귀신 같잖아요. 이렇게 해외 그죠? 뒤집어 쓴 게 귀신 같잖아요. 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라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예.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 굉장히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